자,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156입니다. 시험에서 100% 냅니다. 100%. 두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랬어요. 작년하고 올해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나오고 나서도 개정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조합에서 개정이 하나 있더랬는데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정했는지 개정 취지부터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댁 주변에서 조합원 모집,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 모집하는 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지역 직장 주택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원만하게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를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죠? 굉장히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고, 그 다음에 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도 못 하고, 탈퇴하면 또 지금까지 냈던 가입비라든지 각종 우리가 조합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런 거 돌려주지도 않고, 사업은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죠. 소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에 전면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주로 손을 많이 봤냐면요, 탈퇴를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 탈퇴했을 때 지금까지 냈던 돈들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관리 감독 이런 것들도 조금 효율적으로 하게끔 조합 내용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아마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하고 주택법상의 조합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분들 조합원들이 뭐를 가지고 있나요? 토지를 가지고 있죠. 토지를 출자하는 겁니다. 토지를 출자해가지고, 토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출자를 해가지고, 토지를 내요. 그러다가 뭘 진다? 건물을 짓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조합원들이 먼저 가져가고, 남는 거 있으면 일반 분양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죠. 그 돈을 어디에 먼저 투입한다? 공사비에 투입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배우려고 하는 주택법상의 조합은 출자를 뭐로 합니까? 토지로 출자합니까? 돈으로 냅니까? 돈으로 냅니다. 조합원들이 돈 내가지고 뭐 사야 되고, 토지 사고 또 건축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기가 힘들까요? 토지를 매입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그죠? 엄청나게 힘들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자금 여력이 충분한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주로 서민들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다른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공급받는다는 그런 희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도 안 되고 그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으로서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심으로 해서 개정된 내용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상의 조합은요, 종류가 몇 개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하나가 지역이 있어요. 지역. 또 한 개가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또 한 개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격부터 해볼게요. 자격.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은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6월 거주해야 됩니다. 6개월 거주해야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이 뭐냐면, 가능 지역입니다. 가능 지역. 이 과거에는 동일한 특광시 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동일한 특광시 군이 아니고 이게 개정이 한 7, 8년 전에 됐는데 권역을 갖다 나눴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서 지역조합 만들면 서울 시민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서울, 인천, 경기로 묶어버렸어요. 범위를 확대했어요. 부산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부산 시민만 됐거든요. 근데 부산이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 대구다 그러면 대구 아닙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 그죠? 그 다음에 충남이다 그러면 충남, 세종, 그 다음에 대전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갖다 전부 다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놨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원을 모집하죠. 그죠? 그러면 인천 시민이 가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인천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죠. 그러면 안양에 거주하는 분이 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가능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하면 돼요? 6개월. 거주하면 일단 조합원 자격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주택을 가져야 되냐면요, 전용 면적 얼마? 85입니다. 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몇 개?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누구요? 세대주. 한 개 이하입니다. 한 개 이하. 세대주가 조합원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는 당연히 되겠죠. 85 이하를 갖다가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죠? 요 요건을 갖추죠. 그러면 지역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자격. 자격만 됩니다. 자격. 즉
직장조합은요, 조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건설 공급 공통점은 둘 다 동일한 직장에 뭐 해야 된다? 근무해야 되겠죠. 몇 개월 근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지역조합은 몇 개월 거주해야 돼요? 6개월인데 요거는 얼마 동안 근무해라 라고 하는 근무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할 때는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을 몇 개? 한 개 이하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가 조합원이 됩니다. 똑같아요. 지역적으로 똑같은데 공급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급은 무엇을 공급받을 때에 대한 언급을 하냐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누구만 조합원이 되냐면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뭘 공급받기 때문에? 국민주택이기 때문에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로워야 돼, 안 까다로워야 돼? 까다로워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만 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누가 조합원이 되냐면 조합 설립에 찬성해야 됩니다. 찬성한 누가 된다? 소유자가 됩니다. 찬성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재건축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입니다. 자,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일정 숫자가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합원은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가 있거든요. 세대수 몇 프로? 50% 이상이 50% 이상입니다. 이 모집이 돼야 됩니다.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조합원이 몇 명이 모집돼야 돼요? 500명 이상이 모집돼야 됩니다. 600세대를 지으면요, 300명 이상이 일단 50% 이상이 모집되는데 이 50%를 계산할 때는요, 임대주택을 포함할까요? 제할까요? 임대는 빼고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주택 1000세대, 그 다음에 임대주택 200세대, 전체 1200세대를 지은다고 해서 조합원이 600명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는 빼고, 그죠? 그러니까 몇 명? 50%, 500세대 이상이면, 500명 이상이면 조합원이 조합이 설립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임대는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할 때. 그리고 최소 몇 명은 돼야 돼요? 20명은 됩니다. 최소 몇 명요? 20명. 최소 20명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주택을 3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조합 몇 명이에요? 20명. 50%는 15명이 아니고, 원래 50%인데, 최소는 몇 명? 20명입니다. 왜 하필 20명일까요? 그죠? 등록 기준에서 최소가 몇 개? 20개였거든. 그래서 20명이야. 등록에서 최소가 20명이었잖아요. 20명이 아니고 20세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소 20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은 조합원이 20명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원이 20명이 안 돼도요. 왜 그러냐라고 하실 때, 사업객 승인을 받은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분양 목적으로 지어진 주택이 있거든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빌라, 동네에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요. 연립이나 다세대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어진 지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18세대가 있는데 18세대 빌라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듭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18명 전원 찬성을 했어요. 그럼 몇 명이에요, 조합원이? 18명.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죠. 그리고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20명으로 국한하지를 않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조합원은 모집을 할 건데, 이 모집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조합원들 어떻게 모집했냐면, 지나가다 보면, 무슨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이라가 플랜카드 그려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어떻게 모집했냐면 옛날에는 선착순으로 모집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플랜카드 보기가 쉽지 않죠. 그죠? 왜 그러냐니까 플랜카드 지금 못 하는 이유가요. 모집하는 방법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요. 이제는 시, 군한테 가서 모집 신고해야 돼요. 근데 모집할 겁니다라고 신고하고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됩니다. 선착순 아닙니다. 공개 모집입니다. 공개 모집. 뭐 한 다음에? 신고한 다음에. 공개 모집하고 나서 후에 추가로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결혼이 발생한 겁니다. 결혼. 예를 들어서 조합원을 모집했는데 1000세대를 지으려고 모집을 했거든요. 모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할 수 있겠죠. 근데 몇 명이 부족합니까? 일단 500이 부족하죠. 한 번 더 모집할 수 있어 없어요?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선착순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개 모집하고, 그죠? 공개 모집 이후에 두 번째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합 모집에서 첫 번째 논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집이 됐어요. 50% 모집됐어. 50% 모집이 안 됐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산됩니다. 무산. 50%가 안 되면. 자, 모집이 됐죠? 그럼 조합 설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조합 설립합니다. 설립할 때는요, 어디로 간다? 대지, 소재지. 어디요? 대지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아닙니다. 주택건설 대지 소재지. 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과천에 두고요. 주택은 어디에 짓냐면 서울에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어디에서? 서울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 소재지, 시, 군, 구한테 가서 뭐 받게 돼 있다? 인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대지, 소재지 누구한테 간다고요? 시군구 한테 가서 뭐 받는다고요? 인가를 받습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무주택 세주면 되는데, 이때는 조합을 설립할 때 뭐 한다? 신고합니다. 신고. 우리 공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 신고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뭔데? 인가입니다. 인가인데, 야, 하나만 뭐더라? 신고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았으면 조합 설립된 겁니까? 안 됩니까? 됐죠? 그럼 끝이에요, 이제. 끝.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 가지고 이제 큰 논점을 제가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래요? 156페이지. 조합 박스 한번 보실래요? 먼저 자격부터 나오죠? 지역주택조합 자격 한번 봐봐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입주 가능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해 가지고 설립 가능 지역에 몇 개월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 내지는 85 이하를 몇 개를 가져야 돼요? 한 개 가지고 있는 세대 주면 돼요. 그러니까 85 이하 한 개로 기억하면 됩니다. 무주택은 당연히 포함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장조합은 건설과 공급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 중간 박스의 공통요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해 가지고 동일한 직장에 뭐 해야 된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건설은 어떤 주택을 가지면 돼요? 85 이하죠. 근데 공급은 뭐를 공급받는 경우라서?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경우라서 누구만 됩니까? 무주택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사격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분양 목적으로 건축 허가 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빌라예요. 빌라.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빌라. 빌라도 리모델링, 주택법상의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복리시설, 상가 있으면 그들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 설립에 다 뭐 해야 됩니까? 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었죠. 그죠? 청산하고, 그러니까 매도 청구하고 끝낸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합원의 숫자 한번 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몇 프로 이상? 50%. 이 50% 계산할 때는 임대주택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최소 몇 명이 돼야 됩니까? 20명. 리모델링은 20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이 안 되고요. 건축 허가 받은 주택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0% 이상이 모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뭐로 갑니까? 인가 받으러 가겠죠. 주택건설 대지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네요. 대지 소재지 누구한테 갑니까? 시군구한테 가서 뭐 간다? 인가를 신청할 때는 대지 몇 프로? 80% 이상에 대해서 권원을 가져야 되고요. 소유권 몇 프로 확보해야 됩니까? 15% 확보해야 됩니다. 이 조합을 모집할 때는요, 50% 이상의 권원만 있으면 돼요. 저 모집할 때 있죠? 이때는 50%예요. 근데 인가 받을 때는 몇 프로 늘어난다? 80%. 플러스 소유권도 몇 프로? 15%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헷갈리는 파트라서 이건 별도로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단, 설립 신고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줄자. 요 설립 신고한 직장조합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주택을 뭐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설하는 겁니까? 공급받는 경우입니까?
공급이죠. 주택을 산단 말입니다. 사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할 필요가 없겠죠. 이 국민주택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예를 시켜드릴게요. 이거 한번 볼래요? 직장조합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 3주만 된다고 했다죠. 그죠? 이때는 조합 설립할 때 뭐 한다고요? 신고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이죠. 주택공사가 1000세대의 국민주택을 지은 겁니다. 근데 직장주택조합이 있었거든요. 어떤 그죠? 여기 가가지고 야 300개만 팔아라 이라는 겁니다. 300개만 팔아라 이라는 거예요. 그 300개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직장주택조합은 그죠? 설립할 때 인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신고하죠. 조합원이 누구로 구성될까요? 무주택 세대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야 300개만 팔아라 이런 거죠. 그래 국민주택 이거 주공이 보고 알았다 사가라 이래 파는 거예요. 이게 공급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로부터 뭐 받기 때문에 공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권한이 필요합니까? 소유권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죠? 사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죠. 건설, 짓는 경우 있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권한 몇 프로? 인가 받을 때는 몇 프로? 80%, 소유권 몇 프로? 15%를 확보하면 우리가 인가를 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립 신고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을 이해하시래 말이죠. 신고는 조합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조합주택건설 대지하고 중복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중복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과천시 그죠? 문원동 1번지부터 100번지까지가 1번지부터 10번지까지가 A 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B 조합이 우리도 문원동에서 1번지 10번지에다가 조합주택 짓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복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리고 공급받을 때는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신고합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모델링도 뭐 한다? 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모집 방법 한번 보실래요? 공개 모집 원칙이라고 했죠. 1번 공개 모집.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몇 프로? 50% 이상에 대해서 권원을 확보해서 줄 자. 모집할 때는 몇 프로입니까? 50%죠. 인가 받을 때는 80%. 그러니까 처음에 50% 확보했다가 몇 프로 늘려야 돼요? 30%를 더 늘려야 돼요. 인가 받으려면. 80%니까. 권원을 확보해서 시, 군구에게 마고 신고하고 모집 신고입니다. 이게 모집 신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공개 모집 줄자. 2번 충을 하거나 재모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할 때가 있죠. 두 번째. 공개 모집 이후에 결원을 충을 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착순으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합원은 여러분들 조합원은 85 이하짜리 주택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면 85 이하를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입주 가능일 전에 85 이하짜리를 2개를 가지고 있다든지 85 초과를 가지든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무주택 세대주야 되잖아요. 그죠? 세대주인데 언제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되냐면 입주할 때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조합원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중간에 탈퇴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시 상실한 경우에서 시군구에서 만약에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유지를 해줍니다. 그게 이제 3번 규정인데 조합원 자격 일시 상실로 한번 보실래요? 조합원의 근무, 질병, 결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 군구가 뭐하면 인정을 하죠. 그럴 때는 조합원 자격이 뭐한 것으로 본다? 있는 것으로 본다. 일시 상실하면 또 시군구에서 인정해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계획 승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은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2년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3년 플러스 1년에가 3년 동안 안 하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갖다 만다 취소. 그죠? 조합은 없어집니다. 해산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조합의 시공 보증은 우리가 정비법 똑같네요.
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만약에 선정하면 시공자는 시공보증서를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여러분? 조합